새벽 2시 40분. 병실은 물속처럼 잠겨 있었고 심전계의 초록선만이 희미하게 기어갔다. 산소 마스크가 내뿜는 숨결이 투명한 김으로 번졌다 사라졌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폭도 불빛이 바닥에 하얀 띠를 길게 그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누나 지아는 의자 끝에 앉아 손가락을 강하게 맞물었다. 나는, 도유는 10년 넘게 익숙했던 아버지의 손마디가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내려앉을 수 있나 그 생각만 붙들고 있었다. 가족분들. 젊은 레지던트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영상에서 보듯 뇌출혈이 광범위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시 깨어날 수는? 스스로 흡은하고 계시지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의사가 덧붙였다. 혹시 장기 기증에 대해 환자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그 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듯 우리 머리 위로 낙하했다. 누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엄마는 의자를 세게 움켜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지금 즉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는 차분했다. 뇌사 판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환자분의 뜻이 있으셨다면 가족분들이 상의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드리려는 겁니다. 누나가 몽롱하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긴 해. 내 몸 다 쓰라고.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쓰러진 걸 보고 오시던 날.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허튼 소리였지. 진심으로 그러겠다는 뜻으론.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서 입술이 힘겹게 달싹였다.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버지? 긴 시간 무거운 문을 혼자 여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목을 움직여 바람 같은 음절을 밀어냈다. 네. 몸. 다. 쓰라. 간호사가 뛰어들었고 의사들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가르며 침상으로 몰려갔다. 엄마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나는 그 5음절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았다. 내 몸 다 쓰라. 말은 아주 작았지만 뜻은 너무 명확해서 어디에 숨길 수도 없었다. 잠시 후 작은 상담실. 의사가 앉으며 말했다. 지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투명한 커버 속에 금빛 글씨로 기증서약이라고 찍힌 카드가 있었다. 발급일자, 서명, 그리고 뒷면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 내 몸의 마지막 용도는 누군가의 첫날이 되기 위함. 엄마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누나는 가쁜 숨을 들이마셨다. 카드를 받아든 내 손끝이 떨려 글자가 흔들렸다. 우리가 몰랐을 뿐 아버지는 이미 마지막을 정해두고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다. 코디네이터가 도착했다. 정돈된 말투, 조심스러운 눈빛, 그러나 오래 이런 순간들을 지나온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절차를 설명받는 동안 나는 단어들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뇌사 판정, 2차례 검사, 장기 적합성, 수혜자 대기. 심장은 15살 남자아이와 지표가 놀라울 만큼 잘 맞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그 대목에서 어조를 낮췄다. 15. 나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마음속에서 발음했다. 5해나 6해 전 겨울 저녁. 횡단보도 중앙에서 울던 초등학생의 눈물이 번쩍였다. 차가 미끄러져 다가오던 금속성 비명. 아버지가 거리낌 없이 뛰어들어 아이를 안아 올리던 순간 아이 뒤에서 달려오던 남자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연거푸 쏟아내던 입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신문한 귀퉁이를 오려 냉장고에 붙여두던 손. 시민의 재빠른 대처로 초등학생 큰 부상면에 낡은 볼펜으로 그 아래 적어둔 짧은 문장. 다른 날의 나에게 기억하자.
가능성은 수없이 낮을 거라고 고개를 가로젓는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의 끈을 더듬는 손끝이 동시에 있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저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마지막까지도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게 맞겠지. 우리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엄마는 동의라는 글자를 적는 동안 몇 번 손이 멈췄고 그때마다 눈물을 삼켰다. 코디네이터가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을 때 병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바람 소리만 울렸다. 나는 불현듯 서랍 속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가끔 꺼내어 손끝으로만 쓰다듬다가 다시 넣어두던 작은 SD카드.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고 옆면에 뭔가를 적어두셨다. 그게 머릿속에서 반짝였다. 집에 다녀올게. 엄마가 지금? 이라고 되묻기 전에 나는 이미 문을 향해 발을 옮기고 있었다. 택시창에 비친 병원의 불빛이 점이 되어 멀어지자 겨울 내음이 아닌데도 그때의 찬 공기 맛이 코끝에 되살아났다. 집은 어두웠다. 현관등을 켜자 낡은 나무장의 결마다 먼지가 얇게 씌워져 있었다. 세 번째 서랍. 그 안에서 손에 익은 작은 것의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다. 역시 테이프 조각 N-레스트라고 적힌 볼펜 글씨. 나는 숨을 멈춘 채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 화면 속 아버지는 집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벽지에 잔 꽃무늬가 배경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카메라의 각도를 어정쩡하게 맞추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윤아, 지안아, 그리고 너희 엄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이 말을 직접 하려다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으로 바지천을 꼬집었다. 아버지가 아주 조금 웃었다. 난 버티는 걸 잘했다. 가난도 비웃음도 허리 아픈 날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텨서 내 몸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다. 내가 못한 것들을 누가 내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가 렌즈를 곱게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놀랍게도 현재 시간의 나를 붙잡아 당겼다. 너희가 슬퍼하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누군가의 첫날이 내 마지막에서 시작된다면 그건 꽤 괜찮은 일 아니냐. 잠깐 고개가 흔들렸다. 그는 어디를 보았다. 창밖의 밤인지 오래전의 시간인지 우리의 미래인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혹시 인연이 있으면 겨울날 내가 안아올린 그 아이에게 내 심장이 갈지도 모르지. 이름은 몰라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생각했다.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다. 배터리가 닿은 듯한 더 이상의 말이 허락되지 않는 침묵. 나는 노트북을 덮고 SD카드를 손에 꽉 쥐었다. 손바닥에 각진 모서리가 파고들었다. 손바닥의 따뜻함이 카드에 옮겨 붙는 것 같았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와 누나는 퀭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탕비실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 속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소리 없이 얼굴을 감싸 쥐었고 누나는 눈을 붉혔다. 코디네이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수혜자 측과 감사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어요. 익명이지만 마음은 전해집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할게요. 지금. 그 밤 우리는 같은 문장들을 여러 번 쓰고 또 지웠다. 감사합니다 하는 너무 가벼웠고 죄송합니다 하는 너무 무거웠다. 결국 엄마는 한 줄을 적었다. 당신들이 받은 것은 이 사람의 장기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입니다. 누나는 그 사람은 평생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이어받아 살아주시길 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마지막에 적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에서 누군가의 첫날을 믿습니다.
며칠 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대규모의 조문은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떠들썩한 걸 좋아했지만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싫어했어. 엄마의 말대로 작은 꽃과 소박한 다가만 놓였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겨울마다 연탄을 몰래 놓고 갔다고 말했고, 아버지의 옛 직장 상사는 퇴직하고도 창고 정리를 돕고 가게 일을 챙겼다고 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스런 친절들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조용한 빛이 되어 흘렀다. 상주실에서 밤을 새우던 마지막 날, 엄마는 영정 앞에 앉아 오래 눈을 감고 있었다. 누나는 종이를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다. 검은 표지에 내 귀퉁이가 달아있는 작은 노트. 페이지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병동 7층 간 이식 대기. 무사히. 신부전 소년, 오늘도 무사히 숨쉬게 해주세요. 각막 대기 중인 할머니 봄빛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TV 뉴스나 병원 안내지에서 주운 사연들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한 모양이었다. 그 마지막 장 구석에는 떨리는 글씨가 있었다. 내 몸이 닿을 아이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못한 날들을 대신 이겨내야 한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얀 봉투에 눅눅한 손길의 주름이 느껴졌다. 엄마가 조심스레 봉투를 갈랐다. 종이 한 장, 또박또박한 글씨. 제 아들은 15살입니다. 심장이 한계에 다다라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뛰고 달리고 웃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내 안에서 뛴다고 말합니다. 그 심장이 그냥 조직이 아니라 어떤 분의 사랑과 용기임을 압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쥔 채 어깨를 들썩였다. 누나는 고개를 젖히고 숨을 크게 삼켰다. 나는 편지 끝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새로운 심장. 56년 전 겨울 횡단보도 중앙에서 울던 초등학생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그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아버지의 팔과 지금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 사이에 투명하지만 분명한 다리가 걸리는 듯했다. 우리는 탑장을 썼다. 이름을 쓰지 않고 주소를 적지 않고 그러나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없게. 당신의 아들의 웃음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끔 가슴에 손을 얹어 뛰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도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을 겁니다. 그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 아이의 꿈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후 코디네이터가 전화했다. 수혜자 가족과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법적으로는 익명 원칙이 기본이지만 양측 모두 원하시면 병원 내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가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누나는 나를 보았다.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대답 안에 숨어있는 감사와 두려움, 설렘과 망설임을 동시에 이해했다. 그 사이에도 편지는 왔다. 신장을 이식받은 대학생은 이제 밤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썼고 간을 이식받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다시 싸주게 되었다고 전했다. 각막을 이식받은 노인은 봄꽃을 처음 본 날처럼 설렜다고 적었다. 우리는 큰 식탁에 편지들을 펼쳐놓고 밤마다 읽었다. 엄마는 편지 첫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은 여기저기 살아있네. 그 즈음 기증자 가족 모임이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작은 강당. 접이 의자, 종이컵에 물, 앞줄에 앉은 간호사들의 따뜻한 미소. 누군가는 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동생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엄마의 이야기를 했다. 이름과 어둠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풍경이었다. 한 여자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여러 사람 곁에 나뉘어 살고 있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슬픈데 동시에 이상하게 힘이 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서 조금의 위로를 조금씩 나눠 가졌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 코디네이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심장 수혜자 쪽에서 전해달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다시는 횡단보도에서 울지 않겠다고. 나는 그대로 굳었다. 엄마가 내 팔을 꽉 잡았다. 누나가 숨을 들이마셨다. 코디네이터는 덧붙였다. 물론 단서가 될 만한 말을 조심해야 해서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도 그 말의 의미는 그 아이에게 겨울이 한번 끝났다는 뜻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이 왠지 모르게 누그러진 것 같았다. 집 문을 열자 아버지의 수첩이 식탁 위에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떨리는 글씨, 내 몸이 닿을 아이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못한 날들을 대신 이겨내야 한다. 엄마가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 아이가 그런 아이인가 봐.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면 병실의 초록선이 자꾸 떠올랐다 사라졌다. 눈을 감으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하얀 김처럼 번져왔다. 어느 쪽을 봐도 아버지로 이어졌다. 그가 오래 버티며 계획한 마지막. 그의 숨이 새긴 문장들. 우리가 대신 걸어야 할 길. 창문을 열었다. 겨울의 마지막 냄새가 잔뜩 들어왔다.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알겠어요. 당신이 시작한 첫날들을 우리가 계속 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 병원에 가서 편지 더 맡기자.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시작하자.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가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엄마가 물었다. 뭘? 이야기.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 아이들의 이야기. 누군가가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 겨울을 건너는 법을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 엄마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가 미소로 바뀌었다. 누나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짧게 웃었다. 햇빛이 부엌 창틀을 넘어와 수첩의 모서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작은 시작을 약속했다. 누군가의 첫날에서 시작한 우리의 다음 날을.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투툼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흰색 봉투 위에는 기증자 가족계라는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묶여 있었다. 수혜자 가족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다. 첫 번째 편지는 20살 대학생이 쓴 것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투석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고 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누나는 편지를 읽다 눈가를 훔쳤다. 20살. 나랑 다를 것 없는 나이잖아. 그런데 벌써 그렇게 긴 고통을 겪었구나. 두 번째 편지는 중년 남편이 쓴 것이었다. 제 아내는 간부전으로 날마다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새로운 간을 이식받았고 이제는 다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엄마의 손끝이 떨렸다. 다른 집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거네.
세 번째 편지는 시각장애인이 쓴 것이었다. 저는 수년 전 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도 푸른 하늘도 손주의 얼굴도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 대목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이 준 건 단순한 장기가 아니네. 당신은 저 사람들 눈에, 심장에, 삶에 살아있네. 그날 밤 우리는 편지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각기 다른 글씨체와 사연들이 마치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심장 수혜자 가족이 비공식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신다면 병원 내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주선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작은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앳된 얼굴의 소년과 그의 부모가 들어왔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듯 보이진 않았지만 놀라울 만큼 밝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수줍게 웃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저 잘 뛸 수 있어요. 숨도 잘 쉬어요. 이건 아저씨 덕분이에요.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을 끌어안았다.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손끝이 저리도록 주먹을 쥐었다. 소년의 아버지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몇 해 전 겨울 횡단보도에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신 분이 남편분 맞으십니까? 저는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56년 전 아버지가 품에 안아 구했던 그 초등학생. 지금 내 앞에서 심장을 이어받아 숨쉬고 있는 이 소년이 바로 그 아이였다. 엄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여보, 당신은 2번이나 이 아이를 살렸네. 한 번은 팔로, 한 번은 심장으로. 소년은 우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저씨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봄이 되어 소년의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달리기 종목에 나간다고 했다. 부모는 말렸지만 그는 굳게 말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저씨랑 같이 달리고 싶어요. 우리는 운동장 관중석에 앉아 그의 출발을 지켜봤다. 출발선에서 소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총성이 울렸다. 그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발걸음, 얼굴에 번지는 환한 빛. 그러나 결승선을 앞둔 순간 그의 발이 휘청거렸다. 안 돼. 엄마의 비명이 터졌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의사와 교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가슴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박동 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의 긴 침묵 끝에 소년이 크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자 운동장은 안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소년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근데 진짜 달리고 싶었어요. 아저씨랑 같이 뛰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우리는 울면서도 웃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가슴을 휘감았다. 아버지의 심장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체육대회에서의 위기를 넘긴 소년은 점점 회복해갔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심장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소년은 병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결심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제 안에서 뛰는 이 심장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엄마는 눈물이 차올라 소년의 손을 잡았다. 내 안에 있는 심장은 분명 그 길을 지켜줄 거야. 누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명히 저 말을 들으셨다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게 웃으셨을 것이다. 몇 달 뒤 기증자 추모식이 열렸다. 수백 명의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새로운 삶, 이어지는 희망이라는 글귀가 떠 있었다. 우리가 대표 가족으로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엄마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떨리는 손을 모았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엄마의 말이 끝나자 박수와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그때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소년이 일어나더니 주먹을 가슴에 대고 외쳤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다시 달릴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장내는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울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있었다. 추모식 이후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병원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사람들은 이런 희생이 진짜 영웅이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지 못한 비난도 따라왔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는 장기 기증은 결국 누군가의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살아야 할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만 본인은 죽은 것 아닌가? 그걸 숭고하다고 포장하는 건 위선이라는 말들이 퍼져나갔다. 엄마는 크게 상처를 받았다. 여보를 욕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살았는데 며칠 동안 엄마는 밥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누나는 분노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뜻이 꺾이잖아. 나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은 뒤흔들렸다. 정말 아버지의 선택은 잘한 걸까? 잠시나마 흔들리려는 순간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를 붙들었다. 저는 각막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욕을 듣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삶을 살려주신 분이 욕을 듣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왔다. 저는 기증자 덕분에 세상을 다시 봅니다. 제 손주의 얼굴을, 푸른 하늘을, 책의 글자를. 그분의 가족이 욕을 먹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비난은 잦아들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서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구나. 당신이 바랐던 것도 바로 이런 거였겠지.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다. 내 몸이 닿을 아이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못한 날들을 대신 이겨내야 한다. 그 문장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단지 소년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살리는 일. 아버지의 뜻은 이제 점점 더 큰 울림이 되어 퍼지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자 우리가 운영하던 마지막 선물. 온라인 카페에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처음엔 10명 남짓 모였지만 그 작은 강당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 이식을 받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이 목소리가, 이 숨결이 모두 그분 덕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짧은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강렬했고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신장을 이식받은 대학생은 말랐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로 응답했다. 그리고 소년이 일어섰다. 저는 언젠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순간 모임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여보, 들었어? 당신이 살려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당신은 떠난 게 아니네.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살아있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여름이 되어 다시 소년의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소년이 공식 릴레이 팀의 주자로 선발되었다. 의사들도 이제 충분히 뛸 수 있다고 허락했다. 출발선에 선 소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향해 환히 웃었다. 아저씨, 같이 달려요. 총성이 울렸다. 소년은 힘차게 달렸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람을 가르는 모습마다 나는 아버지가 함께 달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지막 주자로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장은 환호와 울음으로 뒤덮였다. 엄마는 손수건을 흔들며 울었고 누나는 목이 메어 외쳤다. 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야. 소녀는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저는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아저씨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껴안고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 그리고 이어지는 웃음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소녀는 엄마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직접 만든 심장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이건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저씨가 늘 곁에 계신 것처럼 간직해주세요. 엄마는 펜던트를 목에 걸고 흐느꼈다. 고마워. 내 심장은 그 사람의 심장과 똑같이 세상을 웃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엄마는 펜던트를 만지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바랐던 웃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선물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웃습니다. 끝까지 당신이 원했던 대로. 창밖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듯 따뜻하고 환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